왜 7개의 구슬을 모으는가? 궁금하네요. 빠밤. 칠성. 저 이거 그 만화를 잘 몰라서 그 칠성구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래곤볼 한 딱 찾았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1성구예요? 아니면 중간에 4성구나 3성구를 먼저 얻기도 하나요? 네,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3성구만 3개 모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만 있어요. 하나씩만. 번호당 하나 안에 별이 있어요. 별 숫자가 매겨져 있죠. 7개만 딱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7개로 잡았을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 제가 이것도 뭔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네. 제가 이 생각을 하고서 조사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북두 칠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 있고 네. 그 삼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전부 다 그 이제 저 자미원, 네. 우리가 이제 동양 천문학에서 자미원, 네. 태미원 천신할 때 자미원인데 북쪽 하늘. 북쪽 하늘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삼태성이 있고 네. 그 북두 칠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태성은 이제 우리가 상제님께서 태모님께서 삼태성은 이제 사람을 낳고 그리고 칠성은 사람을 기른다. 그래서 그 기르는 낳는 하나님이 삼신이고 기르는 하나님이 칠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삼태성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삼수로 돼 있고요. 그 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두칠성이 바로 칠수로 돼 있는데 이 북두칠성에서 뭘 하냐면은 인간의 운명과 숙명 그리고 인간의 재수를 관장하고 농사와 관계 있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이게 비가 이제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용의 형태로 돼 있고 용의 모습이고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북두칠성이 바로 그 수신하고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화의 신. 그리고 이 삼태성은 아까 얘기했던 삼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낳고 기르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하네. 네, 그렇죠. 봉과 용으로서 삼태칠성이 지금 삼심칠성이 같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칠성에 대해서 이게 북두 칠성 이런 이게 7개의 그 여의주를 좀 모으고 하는 문화가 사실은 내내 이런 그 북두 칠성 문화하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받아왔을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북두칠성 자체를 여의주로 생각했던 걸까요? 갔다 온 거겠죠. 사실은 갔다 온 거라고요?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여의주죠. 왜냐면은 별이니까. 지금 낳고 기른다는 것 자체가 조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라고 그러는데 변화. 조화라는 말 자체는 만두조자에다가 변화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화를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변화를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 그러니까 우주 변화, 우주적인 모든 변화까지도 그걸 만드는 걸 조화라고 그러는데 그 조화로서 지금 생명을 낳는 거죠. 이게 우주는 생생지유이기 때문에 낳고 낳는 어떤 변화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조화인데 이 조화의 가장 근원에서 지금 북두하고 삼신과 칠성이 이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변화를 창조하고 모든 변화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화하고 그게 여의죠. 그게. 북두칠성이 지난번에 이제 신과 함께 얘기할 때 이제 조항식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생사화복과 관계에 있는 건데 인간의 불로장생, 생사화복.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를 전부 주관하는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를 내리는 것도 옛날 농경 문화에서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이 나라도 안 되고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도 내내 똑같은 거죠. 햇빛 잘 받아야 되고. 물 문제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종교 문제, 물 문제. 그래서 이런 칠성 문화가 이제 문화로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 이제 들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칠성당. 칠성당. 칠성님께 비는 어떤 사당. 정원 그런 게 되겠죠. 칠성님께 비나이다. 옛날에 드라마에 되게 자주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칠지도? 칠성판. 대표적인. 칠성판. 그리고 고인돌의 칠성. 그렇죠. 북두칠성이. 유판으로 알고 있는데 칠성 되게 많아요. 고인돌에 새겨진 유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칠성 문화인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칠지도도 백제의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니네 남쪽을 지배했거든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역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참 그건 파렴치한 거죠. 실제 이제 백제 13세 근초고왕의 왕세자인 기생이 제국인 외왕 지에게 하사한 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칠지도는 이제 재밌는 게 이 백제의 칠지도가 네. 7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칠지도라고 하는데 그 원형의 모습이 이제 홍산문화에서도 발견이 된다 해서 연주옥이라고 해서 이제 옥이 네.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이룬 그 유사하게 생긴 네. 칼 모양의 그런 연주옥 장신구도 발견되는 걸 보면 역시 이제 전부 그렇게 홍산문화에서 내려온 칠성문화로 또 볼 수 있지 않나. 뭐 아까 이제 제가 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거든요. 뭐냐면은 용복 문화 이게 이제 천자 문화하고 이제 연결됐다 했는데 그 용을 그 임금 이제 천자로 지금 이제 황제로 이제 우리가 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봉황을 황후의 표상으로 해서 옷도 이제 그렇게 입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후도 사실 이제 그 후대 가면서 좀 뭐 중국에 좀 눌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후국의 상징도 이제 봉황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썼던 게 이제 그 발톱 가지고 네. 이게 용의 발톱 숫자를 가지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 황제국은 5개. 그리고 이제 그 제후국은 4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4개를 썼었거든요. 네. 4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황제국 예. 7개 아니었나요? 5개로 원래는 5개인데 5개. 7개가 더 상위로 예. 있는데요. 이제 7개가 그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때 네. 7개를 써요. 오. 대한제국이 지금 그렇게 돼 황제국으로서 그래서 7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용은 아까도 이제 네. 그 칠수라고 했던 게 네. 바로 7개 발톱, 7조룡이라 해서 7개, 5개 이런 식으로 5조룡, 7조룡. 그리고 이제 해모수 이제 그 북부에 계신 해모수도 그때 오룡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나요. 오룡거. 오룡거? 예. 5용이 끄는 이제 그런 마차를 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우관을 썼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오관? 오우관 이게 5개의 깃털, 5개의 깃털된 관을 썼다. 이게 천자의 상징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7을 하고 5하고 7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아까 이제 3족으로 해서 봉황은 이제 3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톱에도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발톱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발톱이라 그래. 그게 이제 크죠. 하나던데 마지막에. 하여튼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가면요. 네. 이걸 이제 팔아요. 구슬을 7개를 팔아요. 여의주가 실룡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신서유기에도 네. 그런 거 사다가 아마 하는 걸 거예요. 여기 얼마 너무 전에 예뻐요.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사온 이걸 게 사요. 이거예요? 네. 이게 희귀템이래요. 마이크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예, 물론 피규어 문화의 뭐 이런 건 연장이지만 이게 진짜 이 영롱한 색이 그게 저도 직접 가서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예. 정말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서 한번 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여유주를 사서 모으는 게 마니아들도 이제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뭐라 해야 돼 이제 캐릭터 상품화 되기도 정말 좋은 코드들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얼마나 잘 팔려. 이것만 해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칠수가 네. 인간으로 오신 이제 상제님께서 도통문을 새 우주를 여시는 도통문을 여실 때도 네. 이게 칠수가 드러난다. 그곳이 바로 이제 상제님이 수행하신 곳이 모악산 그 대원사 칠성각. 예. 날짜도 음력 7월 7일. 예, 7월 7일 77절. 그래서 이게 무슨 절이지? 7월 7석이죠. 네, 7석인데 성도절. 아, 네. 성도절. 성도절. 그리고 실제 상제님의 등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예. 그리고 칠성의 주제자로서 성도들한테 이제 직접 이렇게 보이시기도 했는데 우리 네. 이제 그 누구죠? 이등방문을 쏴죽인 안중근. 안중근 의사인데 본래 이름이 그 안칠성? 안응칠. 맞아요. 맞아. 예, 안중근 의사. 예. 근데 그분도 이렇게 칠성이 이렇게 있었다. 등인가? 등에 있었다 그래요. 예. 뭐 이제 그 아주 천상세계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천상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주 능력 있는 분들,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네. 북두성과 삼태성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데 그 몸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충열전 보면 유충열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몽주도 7개의 북두칠성이 몸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이제 위대한 분들이 나올 때 태어날 때 예. 뭐 도전에도 이제 거기 또 나오죠. 송기수 하고 이제 백봉남 송도가 이제 실성이 있었다. 실성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죠. 저도 뭐 듣기로 이제 강감찬 장군도 이제 그랬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점을 새겨보면 혹시 알아? 그건 타투인데 타투. 아니 이제 뭐 그런 이런 마음을 새긴 자기가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마에다 새기면은 좋겠는데 그 누구지? 이마에 예. 그 원래 저기 뭐 중국의 소림사 같은데 그 나온 보면은 여기 딱 해가지고 딱딱딱 박잖아요. 그건 좀 보기 흉할 것 같습니다. 그게 북두칠성을 그리고 싶은 거였나? 하나 더 해. 그래서 이제 그 상제님께서 이런 그 도전 5편 370발장을 보면 이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이 일렬로 한강을 건너며 미륵불로 서 계신 상제님을 다시 뵈니 가슴에 밝은 별이 칠성처럼 찬연하게 빛나거늘. 성도들이 상제님의 발자국을 상제님이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바다를. 근데 이게 사실 뭐 강이라고 한강이라고 한강이네. 장암이 아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강이군요. 환강. 그러니까 한강이 이제 환한 강으로 이제 그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일렬로 건너는 거죠. 이제 건너고 있는데 미륵불로 서 계신 상제님을 다시 뵈니 상제님이 이제 미륵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 주셨겠죠. 그때 가슴에 밝은 별이 칠성처럼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칠성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7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드러난 건지 이게 가슴에 이제 밝은 별이 칠성처럼 빛났다니까 원래 별이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칠성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 별인데 칠성처럼 밝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근데 이게 참 정확히 생각나는 게 이제 북두신권이죠. 이제 북두신권 보셨나요? 아니요. 이건 여성분들이 보기엔 좀 그래요. 막 액션이 굉장하고 좀 잔인한 씬들이 많아서. 근데 드래곤볼이 인기를 끄던 시절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유럽을 강타했죠, 이게. 그래서 유럽에서 뭐 대단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뭐 북두신권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대사.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손가락 막 찌른 다음에 간지러운데 이렇게 했더니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거 딱 돌아서는 이게 제일 유명한 대사야. 그럼 진짜 죽었어요? 나는 시체하고는 대화 안 한다. 그러면은 뭔 소리 하면 막 몸이 터져 죽는 거야 이렇게. 비공을 막 다 찔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 북두신권의 전승자인 켄신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북두신권의 이제 삼형제인가 이렇게 나와요. 제일 큰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켄신이 이제 라우라고도 나오는 편도 있고 한데 이게 막내인데 이것도 숫자 3이야. 그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삼제가. 그리고 근데 막내인데 이 막내가 이렇게 그 북두신권 전설의 그 권법이에요. 계승을 한 암살권. 이면서 이 북두신권의 계승자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는다. 핵전쟁 이후에 세상이 엉망진창돼갖고 마치 매드맥스 아시죠? 네네네. 매드맥스하고 똑같아. 매드맥스하고 똑같은 세상이야. 그것도 핵전쟁 이후의 세상이거든.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엉망진창인 세상이야. 막. 그러니까 서로 뺏고 막 이런 세상인데 그 세상에 이 북두신권으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살려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설의 권법을 하려면 이제 그 비운의 운명을 지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족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승자로서의 표시가 물론 이제 좀 상처를 입는 거지만 이렇게 7개의 가슴에 이렇게 비공의 상처가 남게 돼.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 이게 약간 짐승도 2PM 막 옥태견 쭉 찢었는데 있네요. 이렇게 꼭 싸울 때는 옷이 찢어져요. 그렇게. 옷이 찢어지는 거는 여성들만 좋아하겠지.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정체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북두신권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해서
이게 강자를 물리칠 네. 때는 요 자세를 취해요. 이렇게 손을 어. 벌리는데 이게 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취하게 돼요. 음. 그리고 이 북두신권을 시전을 하는데 네. 이게 손과 이렇게 몸의 이제 동작들이 칠성에 이제 위치와 이제 똑같게 된다. 근데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설정인데 이 도전성구에 나오는 상제님을 다시 뵈니 가슴에 밝은 별이 칠성처럼 찬연하게 빛나거늘. 이런 모습. 어떻게 이렇게 미륵불에 구원자 구세자로서의 모습에 이렇게 일치할까? 예. 상제님의 법신이죠. 미륵불로 서 계신 상제님. 예. 그래서 이 북두신권만 해도 1억 부 이상 팔려 나갔어요. 이것도 일본 만화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일본이 네. 이런 어떤 기운을 받아서 애니메이션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 생각이 들고 아니 이게 봉황을 실제로 봤거든요. 서울에 금토스 할 때 종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만한 봉황 2마리가 정말 도공한 그 짧은 순간에 이만한 봉황도 너무 기분 좋게 눈 떠다보고 눈 감아도 보고 제가 수행하다가? 잊어보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도사님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거 이게 환영처럼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안 커요. 근데 2마리더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지금 녹음은 안 꺼졌어요. 이거 네? 넣읍시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금토수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가 아니어서 일단 오라 그러면 와서 이제 서울 은평도장에서 순방훈련한다 해서 못 모르고 갔는데 옆에 이제 다른 친구도 데리고 같이 가긴 네네. 갔어요. 네.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뭐냐고. 근데 안 보이는데 보이냐고. 내가 미쳤나 하면서 혼자 보는데 그게 종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2마리가 정말 이렇게 팔자 메비우스띠 그리듯이 2마리가 너무 기분 좋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날리는 거 서로 엇갈리고 둘이 엇갈리면서 날때 너무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 빛인데 우리가 보는 그런 금반지색이 아니라 그 금색 자체가 발광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이렇게 찬란하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흰빛 같은 노란색. 흰빛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표현하기가 뭐한데 금색인데 금색 자체가 발광을 해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도 그대로 모양 그대로 막 날개친데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좀 더 얘기해봐요. 네? 뭐 어떤 걸요? 봉황의 기운을 받았구만.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아니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저희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노처녀로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30만 돼도 노처녀 이제 딱 입문할 때인데 꿈을 꿨는데 5월 초에 어린이날인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꿈에서 용을 탄 거예요. 근데 언니 꿈에? 아니요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용이 그리고 생각보다 안 크고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그게 2007년 꿈이죠. 2007년 5월에 꿈을 꿨는데 용이 제가 이제 타긴 탔는데 약간 지금 이런데 드래곤볼이나 디워에 보면은 길잖아요. 네. 근데 약간 느낌이 미꾸라지 몸통이 이렇구나. 아니 원래 짧다고 그랬거든. 짧아 이게 안 길어요. 근데 탔는데 비늘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뱀 비닐처럼 촘촘한 게 아니라 비닐 하나가 이따만한데 진짜 자세히 보셨구나. 아니 탔다니까. 만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우와. 있는데 그 용도 크고 근데 이게 진짜 천자문화에 나타나는 용의 그게 용은 아니었던 게 형부가 용띠예요 용띠.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그 용을 타고 돌아다녔던 곳에 언니가 시집에 와서 그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자마자 사실은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의 우환이었던 언니의 결혼 팔았어 언니한테. 언니한테 1,000원 주고 판 게 지금도 제일 아까워요. 아 진짜 팔았어요? 네, 진짜 와. 팔았어요. 그럼 그때 시집 갈 수도 있었겠네. 모르죠. 안 가길 잘한 개 거 남자 만나가지고 대박. 근데 진짜 그 꿈을 5월 5일날 어린이날인가 꾸고 언니한테 꿈을 팔았는데 언니가 16일인가 제 생일 한 일주일 전쯤에 소개팅을 하고 8월에 상견례하고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야, 그 신라에서 그 왜 그 공주 아. 이야기 있잖아요. 어? 김희진. 운명이 오줌 싸는 운명이 이렇게 거. 바뀌었나? 보이하고 문희하고. 저도 이번에 축가가지고 엄마한테 꿈 샀는데. 오, 무슨 좋아. 무슨 꿈? 그 아니 이거 꿈을 이게 자주 얘기하면 사고 파는구나. 네, 그러면- 제가 샀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한테 팔지 뭔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보고. 아니 그냥 엄마가 그 작은 그 엄마 동생 외삼촌 댁이 배밭인데 그 배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옆에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정말 맑고 정말 깨끗한 물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흐르더래요 동굴에. 근데 그게 깊지도 않은데 얕은데 막 자갈 돌멩이 막 있고 막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거기를 우리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거기 2번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2번 다 그렇게
꿈에서 2번을 갔는데 2번 다 맑고 너무 예쁘다고 그 꿈을 팔려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귀인을 만나서 성공을 할 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집가는 거 같은데. 엄마가 관원이 좀 들어라. 취직을 좀 하라고. 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오. 1,000원과 10,000원 큰 차이가 있네. 강매당했어.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뭐 쉬는 시간이 아니네요. 요거 다 넣읍시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늘 가슴에 칠성을 타투를 할까? 완전 이상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관상 보면 점 하나 찍는 거로 운명이 바뀌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고 잘 찢어지는 옷을 구해야 되고. 잘 보이는 데다 하면 되죠. 이런데. 거기다가 뭐 이효리 그 효리네 민박 보면 뭐 진짜 문신 엄청 했더라. 맞아요. 진짜. 이건 뭐 그것도 원샷 한번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옛날 몸에 했던 자기 몸을 도와주려 해가지고 마오이 같이. 옛날에는 신성하게 했던 건데 지금은 뭐 물론 신성하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그림이 좀 안 신성하죠. 해골 그리고 말이니까. 이거 주술적인 어떤 그런 걸 힘을 기대하고 하고 뭐 이런 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동남아 어느 민족은 아예 성인식 자체가 첫 타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남아있네요. 그 어른이다. 네, 어른이 되면 이제 타투를 할 수 있는. 나도 해볼까? 예, 때아닌 타투 얘기로 갔다가. 예. 자, 다음 코드 신선문화. 네. 네. 드래곤볼에 계속 다 신선들이 나오죠. 저는 궁금한 게 이 드래곤볼의 손오공도 나이를 먹나요? 나이 먹어요. 예. 할아버지예요 지금. 응, 결혼도 손자까지 하고. 났어. 네. 근데 엄청 건강한 건가요?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돌을 닦다. 아니, 세상 시간으로도 30년이나 흘렀는데 손오공도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화가 도가 문화의 신선 문화를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오래 살고. 그 상징으로서 이제 그게 드래곤볼 시작하자마자 보여주는 게 이 해괴망측하게 생긴 무천도사. 생마죠. 이건 좀 생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대한 스승 같아.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 예. 그래서 이빨도 다 빠졌는데 지금 신들의 전쟁에서도 무천도사는 밀리지 않아요. 신들의 세계에서 막 싸워도 그냥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을 키워내는 정도. 그리고 손오공이 훨씬 더 앞섰죠. 실력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도사가 사실은 숨은 수행을 엄청나게 했다는 걸 최근에 손오공이 깨달아요. 직접 이렇게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로 싸워보는데 엄청 강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 아직도 상대가 안 되는. 할배는 우리 몰래 이런 수행을 하고 있었군. 그러면서 엄청난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왜 거북이 등껍질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북이 그렇죠. 이제 거북이가 거북이와 두루미. 우리 십장생? 네. 이런 십장생? 네. 근데 이제 거북이는 십장생 전에 아까 얘기했던 봉황 그게 이제 그 성수라고 하거든요. 성수는 이제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린, 거북이 그리고 용봉이 이제 네 성수예요. 그리고 뭐 그 청룡 백호, 현무 주작, 현무가 거북이처럼 생긴 등껍질을 가지고 있죠. 현무죠. 예, 드래곤볼에는 왜 하고 있는지는 설정은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수행 문화에 이런 돛 닦는 문화의 코드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으로. 이걸 주목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뭐 이런 코드들은 저희 팟캐스트에서밖에 못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이 무천도사 늙지 않죠 지금도. 최근 거는 이미 늙어 있는 상태라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늙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요. 그래서 도사의 면모로 나오고 이 막대기를 들고 있죠 항상. 이것도 이제 도사의 트레이드 마크. 왜 지팡이를 항상 들어야 되지? 그 지팡이를 들면 뭔가 이렇게 품격이 나오는 것 같아. 지팡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불교에서 그 선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리떼 선장 그리고 가사와 바리떼. 거기서 이제 아마 지팡이도 그런 그 위험을 나타내는 거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라 해가지고 홀이라고 그러나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있거든요. 드는 거.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그 네. 상징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수의 보면 네. 그 지팡이, 네. 뱀의 아, 어떤 그런 뱀. 형상들 이런 게 전부 다 일단 진리의 상징, 종통의 상징. 신물로 볼 네, 수 있는 그런 거 것 같아요. 가지고 이것도 있죠. 신물. 서양에서는 이렇게 신선이 마법사 쪽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법의 지팡이로 많이 쓰잖아요. 네. 반지의 다 제왕이 조화로. 맨날.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마지막 결정체가 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팡이 문화의 궁극이 해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 노사다무스가 뭐 늙은이고 누구건 이 지팡이에 맞게 되리라. 이야. 후라빼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그 종려나무까지를 만들었다고 예. 거기서는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종교 문화 코드, 진리 문화 코드로 아니 이 해괴망측하게 생긴 무천도사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바지를 그리고 입으셨네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좋아하는 문화도요. 네.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도를 닦으면 도가 10장이면 마가 10장이에요. 아. 그 양면을 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도 된다. 그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다가 실전에 임하면 누구보다 이제 강해지죠. 근육도 막 불룩불룩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손오공이 어릴 때 이게 이제 좀 라이벌격인 이게 이 무천도사는 거북선류라고 그래서 일본에는 무슨 유해서 무술을 이렇게 분류를 하죠. 무슨 파 이런 것처럼. 근데 학선인류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 스승이 또 있어요. 근데 약간 악한 계열의 제자를 거려갖고 이제 이렇게 천하제일 무도 대회에서 만나요. 싸우고 하는데. 권법을 쓰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날라요 얘네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공중을 나는 기술을 처음 선보여요. 무도 이저 드래곤볼에서. 그래서 그거를 손오공이 배워서 이제 손오공도 나중에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이제 이 나는 걸 여기서 배워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학선인류와 거북선인류. 이거 보세요. 거북과 학. 이것도 내내 십장생. 예. 이것도 다 이 수행문화 코드예요. 돌을 닦는 그런 문화 코드가 여기 들어있다. 그렇죠. 신선이 타는 새가 학이니까. 예. 그 용은 타보셨는데 학은 못 타보셨죠? 네, 못 타봤습니다. 예. 나중에 학도 한번 타보시기를. 예. 비늘이 있는지. 예. 미꾸라지는 아니겠죠? 학이랑 봉이랑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상품으로 아예 만들어 팔고 굉장히 선풍적으로 예, 됐죠. 그게 뭐냐? 선두. 선두. 진짜 예. 먹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신선선자의 콩두자. 맞죠? 네. 예. 신선선자의 콩두자. 이 두 글자의 조합은 굉장히 참 이거 오묘한 것 같아. 그래요. 이런 글자도 처음 나온 단어에 드래곤볼에서. 그래요? 신선콩? 이런 게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수행할 때 수행자들이 네. 이렇게 쥐눈이 콩 같은 거는 굉장히 먹었죠. 네, 상제님도 드셨죠. 우리 진표율사도 네. 이렇게 고행할 때 이 망신 점프할 때 쥐눈이 콩을 네. 좀 드셨다는 게 있고 쥐눈이 콩이 까만색이잖아요. 네. 까만색이면 수기. 수기를 네. 뭐라고 하죠? 수기를 북방수기, 예, 수기 예. 전기를 뜻하죠. 예, 예, 그걸 머금고 많이 있는. 함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콩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콩은 이제 좀 모든 어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말했던 그 모든 기운, 네. 생명의 기운이 다 함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씨앗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이제 콩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콩이 그 콩태자를 콩태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클태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대자, 그러니까 사람의 그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생식기가 붙어 있는 이제 그 네.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콩이에요, 콩. 예, 태극이. 이게 말려 있는 모습의 형태도 예, 우리 그 태극. 고곡도 그런 예. 모양이잖아요. 옥.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그 모든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 씨앗, 그리고 네. 모든 그 기가 이제 원기가 이제 그 돼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콩이죠, 콩. 지난 네. 팟캐스트도 얘기했지만 네. 전 세계 콩의 원조가 우리나라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밝혀졌잖아요. 예. 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선문화 어떤 수행을 제일 오래됐다는 거랑도 연결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신선문화의 자체 원류가 이제 이 동방이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콩이 5가지 오행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아. 한번 잘 보세요. 맞네요. 빨간 콩,
노란 콩, 하얀 콩, 다 있어요. 예. 검은 검은 콩. 예. 아 녹색도 있구나. 네, 완전 녹색을 콩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이라고 그러니까 네. 푸른색. 그래서 빨강, 파랑, 흰색, 노란. 그래서 이제 우와 우와. 다 있어. 다 제가 이제 저번에 팟캐스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두만강이 네. 콩두자에 음. 하도 많이 이렇게 콩을 아. 콩을 실어 날라서 두만강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팝콘이라고 하면 네. 튀긴 콩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옥수수 그것도 내내 뭐 콩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팝콘의 콘도 콩에서 왔다. 이거 어원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전 세계의 모든 그거 그 음식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다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인간과 만물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콩이다. 네? 그 뭔 소리냐? 그 다큐 나왔어요. 보셨어요? 예, 그거 못 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머리카락 뽑아서 네. 그 성분 분석하면 콩으로 나와요. 어? 콩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콩기름, 아. 옥수수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도요. 그거 옥수수 갈아서 걔네들이 주식량이에요. 그 사료 같은 게. 그리고 실제 사람 몸 안에 거의 옥수수가 옥수수로부터 들어온 게 한 8, 90%가 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하다. GMO 잘못된 그 유전자 변형된 거 먹으면은 인간이 이게 콩이지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콩태자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선두는 신선들이 수행할 때 먹던 콩인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판다고요? 일단 효능은 이 만화에서 등장하는 효능은 네. 어떻게 되냐면 수련이라는 건 얘네는 맨날 싸우는 거야. 막 싸우면 이제 지치잖아. 이제 체력도 네. 떨어지고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두를 하나만 입에 넣고 한번 씹기만 하면 바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순간 회복돼요. 그리고 또 수행해. 막 죽도록.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데 되게 빨리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용도의 원기 회복도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렇게 다친데도 순식간에 낫는 신비의 영약이죠, 이제. HP 회복제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내단하고 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행 중에 내단 수행, 외단 수행이 있는데 내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제 그 네. 주문 수행이나 어떤 호흡 수행이나 어떤 그런 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내단 수행이라고 그러고 외단이라 해서 이제 그 선약을 먹는 거죠. 선약을 먹는 이제 옛날에 이제 도사들 네. 그 도교 도사들이 네. 많이 했는데 이 선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 도교 쪽 중국 쪽에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것이 약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약문화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네. 병을 치유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인두법이라 해서 그 네.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저 천연두. 네, 바이러스 미리 넣는 거. 천연두 그거 법을 처음 밝혀낸 네. 것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금술도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진짜요? 화학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질을 예. 변화시켜서 다른 물질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였었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의 서양의 어떤 그런 것이 중국이 사실은 그 외단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저거 이건 좀 역사적인 건데 저거 이제 그 아편으로 해서 중국이 망할 뻔했죠. 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외단의 그 폐해거든요. 예. 그 이제 서양에서는 지금 사실 외단이라고 하는 약 음. 지금 제약 회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그 뭐 구글에 이 사람들 좀 투자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불로 장사할 수 있는 하나 먹으면은 네. 좀 얘기했던 그런 게 되는 그런 약들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오.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은 두 개가 네. 따로 이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이거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있었죠. 그 저기 뭐지 루시. 루시에도 사실 그게 외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CHP4. 파란 약. 그죠. 그게 다 같이 연계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뭐 임신했을 때 몸 안에서 태아를 위해서 네. 만들어지는 아주 극소량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물질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거는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줄기세포 같은데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네.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덕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제 잠깐 부가 설명하면 내단 외단에 대해서 내단은 이제 몸 안에 전기를 수행을 통해서 축장을 해서 그게 이제 자기 몸에 쌓는 그런 그런 몸 안에 관계된 거고 외단은 밖에서 이런 몸 밖에서 이 약을 통해서 그걸 복용을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이루는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수행법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외단을 가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물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극치로해서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강철의 연금술사. 이제 그런 게 실제 만화로 봤어요. 만화. 그런 것도 사실 외단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뭐 수련을 하는 것도 나오고 먹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칫해서 몸이 막 쇠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물질을 바꿔요. 그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를 하려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려고 하면 그런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몸에 어디가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코드들이에요. 그렇죠. 진시황이 사실 이제 그 외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제 불로초 불사약을 얻으려고 네.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게인데 그런 게 사실 연관이 돼 있다 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내 그거 찾으려고 평생을 헤맸지만 실패했다. 우리나라 뭐 제주도까지 뒤졌다고. 아 여기를 거쳤죠 서불이. 네. 그래서 이제 네. 제주도의 그 기념 그 비석이 저기 네. 3개 났죠 서불 그 이름이 10월까지 나왔던 걸. 왔네요. 그렇지만 내내 못 찾고 죽었죠.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선도와 관련돼서 수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신선들은 이 콩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제어해가면서 수행을 한 건가요? 근데 종도사님은 그걸 한 방에 네.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게 뭐냐면 네. 잘 먹어야 된다. 음. 잘 먹고 이제 극치로 가서 이제 막판 그 진짜 막 네. 끝장을 낼 때는 이제 안 먹고 금식을 할 수가 있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네. 극복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도 좋아야 되고 네. 근데 그냥 완전 금식해서 뭐 3년 고행 뭐 이렇게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력통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진리는 가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력통은 스스로의 뭘로 이렇게 이제 네네네. 이겨내서 이렇게 하는 도통이라 되게 어려운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 진리는 천지로부터 내려오는 네. 그런 기운을 받아서 네. 가마에서 이제 도통을 하는 거, 진리로서 이제 도통하는 거잖아요. 종통으로 도통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고기도 먹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한 걸 먹으면서 수행을 하고 막판에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음식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생사를 걸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호연이도 움막 찍고 들어와서 수행할 때 먹고 싶은 거 넣어주시잖아요. 먹는 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호연이 너무 애기인데. 아니 근데 저희가 뭐지 성명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식욕도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그 다른 거예요? 음식이 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음식 자체가 지금은 오염이 돼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음식 중에도 이제 그 몸에 탁기 네. 이제 그 먹으면은 몸이 먼저 탁해져가지고 그거를 말키는데 힘이 드는 게 뭐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담배. 아니면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이미 몸이 네.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음. 몸이 그거를 말키는데 먼저 쓰기 때문에 탁한 게 들어온 거 자체를 이제 멀리했던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저런 얘기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 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생성될 때 네. 그것이 이제 식물을 네. 통해서 생성된다. 곡물. 네, 곡물.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아니라 이제 식물을 먹었을 때, 콩. 네, 아니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곡물을 먹었을 때 네. 그게 이제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원래 이제 있어요. 쌀이 네. 한자 쌀미자를 보면은 네. 열십자에 이렇게 사방에서 네, 들어오는 네, 네. 여덟 방이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네. 회기. 천지에서 이렇게 그런 기운을 다 모아줘서 햇빛도 하고 농사를 짓는 정성 기운이 다 들어와서 뭉친 거예요. 이게 곡물 원래 이제 그 동의보감에서 그렇게 나와요. 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가 지금 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돼 있거든. 그래서 근데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아니 명태 먹어봐 지금. 방사능 오염된 음식을 먹어봐. 그렇지. 그럼 수행 백날에 백날 해봐. 해봐. 한 번 오염된 거 뭔가 뭐 네. 문제 심각한 걸 먹으면 뭐 백날을 수행하는 거 다 날아간다. 지금이 그런 어떤 환상을 깨야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네, 물질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세상에 지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동양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선약을 얘기하는 게 포박자라는 책에 이제 금단편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금단을 복용했다.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재밌는 옛날에 중국의 이제 신선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웃기는 저기 누구지 그 웃기는 영화 만드는 애? 주성치류의 신선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선이 어떤 사람이 신선이 됐어. 네.
근데 나도 신선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아 그래? 너는 평상시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잘 받아. 내가 약을 줄게. 근데 자기 때를 막 밀어. 신선이 자기 때를 밀어서 이만큼 나와서 환을 만들어 애들이 이거 먹으면 너 신선돼. 이렇게 하고 툭 던지니까 막 받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먹으니까 신선이 됐어. 신선의 몸에서 나온 때를 먹으니까 반신선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 신선이라는 게 이 몸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선은 때가 안 생기죠. 네, 그렇게 나와. 중요하구나. 세상에. 이게 이제 몸 자체가 귀골이 있고 완전히 천지의 그런 무구지라고 몸이 그래가지고 조화 자체 예, 덩어리니까. 원래 세수도 안 한다 그래. 아. 워낙 그 이제 그렇구나. 몸 자체가 맑기 때문에. 그러면 선약 같은 게 앞으로 후천에 나오는 건 아닌. 그건 당연히 저는 나오리라고 봐요. 나와요.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기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미래를 그려놓은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실버스타 스텔론 나왔던 영화도 있었는데 이렇게 냉동인간이 됐다가 깨어나니까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 핵전쟁도 있었고 인류의 모든 어떤 욕구에 관한 걸 제한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음식도 다 알약 2개 먹으면 배부르고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많잖아요. 저는 반대. 다행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냥 소망일 뿐이지만 네. 반대. 아, 네. 라면도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건강식으로 바뀐 라면이면 괜찮고. 그쵸. 아, 미래 문명이 열려도요. 사람이 바라는 게 뭐 네. 근본적인 게 있고, 예. 뭐 후정인데도 소주 한 잔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두가 그렇게 잘 팔렸대요. 예. 그 이걸 여행 가서 이걸 사오는 한국 사람도 많아요. 아 이게 진짜 콩일까요? 아니면 젤리 같은 건가요? 아니 과자. 과자. 과자고요. 오징어 땅콩 맛이라고. 네. 어. 정확히 오징어 땅콩 맛이래.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구만. 예. 그래가지고 궁금하다. 이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나도 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상품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 이런 신선문화 코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선에 대해서 뭐 또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네. 그 신선을 우리가 이제 그 천지인으로 나눠요. 신선도 아. 단지 신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선, 지선. 급인가요? 천선, 지선, 아. 인선 이렇게 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선은 천선, 그 이제 지상의 신선, 지선, 뭐 인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의 선도 있습니다. 시의 선. 그 시의 선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 같은 분을 시의 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자? 이제 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그 살아있을 때 살던 몸을 가지고 바로 신선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이런 아. 경우 무덤을 쓸 필요도 없고. 네, 이제 몸이 있는데 몸은 무덤에 묻혀 있어. 네. 몸이 무덤에 묻혀 있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 그렇게 돼서 된 신선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지선이라고 보통 부르고 개벽책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 몸 자체 그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류의 신선을 이제 천선이라고 이제 개벽책에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한다면 네. 예수님은 천선. 왜냐하면 이렇게 무덤에 시체가 없던 걸로 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글자 그대로 보면 천선인가 아니,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그렇지는 않고 이미 이제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시혜선으로 표현도 하고요. 네, 시혜선이라고 네. 하죠. 그럼 그래서- 인선은 뭐예요? 사람 중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자아선인이 팔공진이는 지금 나이가 한 700살 정도 됐어요. 따져보면. 네. 왜냐하면 죽은 기록이 없고 네. 어디 안 가. 계속 있어. 팔공선이라는 게 대구잖아. 좀. 네. 자아선인, 팔공선인은 우리 속에 섞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음. 근데 이런 신선이 한 명이겠냐고. 이렇게 이런 인간 세계에서 특정 인물을 맡지 않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옛날에 초인시대라고 스폴링 있었던 초인시대 보면 네. 그런 얘기도 있죠.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 다 신선의 경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 이제 그 서교 쪽에서는 이제 부활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사실 부활이 이제 신선의 어떤 새로운 몸으로 그쵸. 나타나는 걸로 이제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예수님이 천이 무봉을 입었다고 그게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봉, 이 가공, 뭐 이렇게 바느질이 안 바느질 한 안한 그런 걸 입으신 건데 그게 뭐 신선들이 입는 옷인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상제님이 이제 선교 후천 이미 성경 무봉 옷이 있어 지금. 네, 지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그게 이제 무봉을 하는 그런 옷들 이제 3D 프린터 가지고 이제 짜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 예, 그게 입기만 하면 되고. 앞으로 새로운 신선 문화가 오게 되고 또 상님께서는 이제 그
신선 네. 공부가 태울주 공부다. 태울주가 신선 공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네. 맞이하는 거는 이제 인조원으로서 이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신선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신선 문화로 가는 거죠. 네. 네.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네요. 신선이 되는 길에 네. 선두를 꼭 먹어봐야 되겠다. 네. 음. 중간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오신 너무 만수르라고 부를지. 들었습니다. 예? 정말 넉넉히 들었어요. 여기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빠져서 듣는지 알 것 같아요. 게스트인데 청취자 느낌이 오늘. 아까 그 봉황 얘기는 아주 네, 황금 같은 얘기였습니다. 아, 아니요, 예. 네. 자, 그래서 신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신선도 저희가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네네. 여동빈이나 이제 최풍원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 이 드래곤볼에서 가장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하죠. 저가 충격받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이 드래곤볼에 상투가 나옵니다. 상투. 이게 이제 제가 충격을 받고 네.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갸웃 이거 뭐지 이런 류예요 대부분은 뭐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상투 얘기는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지금 드래곤볼 슈퍼의 41편이 나오는데요. 네. 가장 최근 시리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이 커져서 네. 그 손오공이 이 우주 최고신을 만나게 돼요. 그게 최고신이 파괴신이라고 부르는 비루스예요. 비루스. 그래서 이 비루스라는 신이 38년인가에 잠에서 깨서 네. 한 40년씩 잔대요. 어. 그러다 잠에서 한번 깨갖고 이렇게 꿈에 뭐가 나왔냐면 나하고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인간이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초사이어인 갓이라는 이름으로 꿈에 등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깼어. 진짜 이런 꿈대로 누가 있나? 그랬더니 예언 물고기가 있어. 예언 물고기 때 물었더니 있다.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손오공을 만나게 돼요. 근데 손오공을 만나서 두 대 때리니까 기절해. 그래가지고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손오공이었던 거지. 이제 나중에 잠재력이 네네. 발현돼서 그래서 이 비루스가 재밌는 거야. 이런 인간이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에 진짜 몇 프로도 안 써가면서 봐줘가면서 싸워줘 이렇게 대련을 해줘요. 재밌네. 이러면서. 근데 대련을 하는 중에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얘가 놀랍게. 그러니까 막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있네. 점점 발전하니까 비루스가 이제 신기한 거지. 이제 네. 처음 봤거든. 자기가 우주의 최고신인 이래 처음 이런 인간을 봤거든. 그래서 점점 가다가 이제 친해진 거야. 이제 결국은 제압을 하죠. 네네. 못 이기죠. 예. 신인데 최고신인데 어떻게 이겨? 이 우리 우주 최고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들을 한테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신들의 세계보다는 비루스가 사는 행성에 가서 이제 수업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완전 제자가 돼서 네. 베지토하고 둘이 이제 수업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슈퍼 드래곤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드래곤볼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대 행성 7개 모였잖아? 네. 거대 행성 7개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이고 나서 소원을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불러냈는데 왜 용신이 나왔는데 용신이 뭐라 말을 해. 근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신들의 언어래. 그러니까, 신들의 언어인데, 이게 주문을 외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주문을 몰라.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거죠. 신이 왜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부르마라는 베지터의 아내가, 물론 지구인들은 네. 대부분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인간한테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인간이 가서 주문을 알려줘요.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라 신룡 소원을 이루어줘. 하고 상투가 등장합니다. 상투, 드디어. 주문 자체는 짧아요. 나와라 신룡 소원을 이루어줘 상투. 근데 이 상투의 등장인데 네.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와 이제 40인의 도적 같은데 우리 네.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땅콩, 열려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까먹어가지고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참깨를 모르면 안 열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참깨예요. 참깨. 예. 결정적 한 단어. 결정적인 한 단어만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상투다. 정확한 주문은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그렇죠. 예, 바르게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근데 상투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비루스가 물어요. 상투? 상투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봤습니다. 상투 전문가이신 우리 덕 선생님. 전막해. 예.
천마계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발음이 잘 뭐 일본 발음이니까 그게 원래는 뭐 저기 그 사전에 보면은 그 뭐죠 그 원래 무사들 사무라이들 사무라이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상투로 네. 많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상투로 왜냐면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다 상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투라는 거예요, 상투. 상투? 갑자기. 그래갖고 이제 비루스가 물어요. 상투? 상투가 뭐야? 촌마개야 뭐야? 이렇게 하거든. 왜 그걸 하는 거야?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근데 이 상투가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작가도 해석을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썼죠? 네.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 팟캐스트밖에 없다. 여러분 박수. 네. 자, 이 상투의 비밀을 그렇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7개 칠수의 조화의 수가 모여서 슈퍼 드래곤볼이라는 여의주, 내 뜻대로 한다는 네. 신비의 구슬, 하나님의 구슬인 미륵불이 가지고 있다는 구슬, 그리고 미륵분이 살고 있는 궁전의 이름인 미륵전, 아니 네. 그 여의전,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코드 속에서 소원을 이루는데 상투가 갑자기 나왔다. 이건 뭐죠?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뭐요? 너무 결론인가? 상투는 북둔이 칠성이니라. 네. 그렇죠. 그냥 도전 말씀으로 그냥 빵 한번 방점을 찍으셨네요. 우리 뭐 상투 전문가이신 덕 선생님 한번 좀 제가 또 썰을 좀 전문가죠. 해주시죠. 아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려고 네. 옛날에 한번 글을 썼었어요. 근데 방송까지는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상투를 조사를 많이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투가 이제 그 단발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상투를 자르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민족만 한민족만 상당히 그 정을 많이 했어요. 그쵸. 일제가 이제 갑자기 자른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 일본 애들도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지들 아까 얘기했던 그 촌마개를 자를 때 네. 그리고 중국 애들은 변발 자를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왜요? 좋아해서 청나라에서 벗어난다는 아. 그런 것 때문에 청나라가 변발했잖아요. 만주 쪽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민족을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인 머리 스타일이 우리 상투 그리고 그 변발 그리고 이제 그 촌막이었는데 이 상투는 어떤 농경 문화 쪽에 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네. 전투용이 아니라 어떤 그 평화의 아.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변발하고 촌막에는 이제 그 투구를 쓰기 위한 네. 이 앞을 밀고 이렇게 됐다. 하기야 뭐 전쟁하려면 여기 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어떤 그런 그 족속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네. 특히 이제 이 상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북두, 네. 북두, 상두는 상제면 이제 상투는 상두다, 상두, 상두는 북두니 이제 이것이 바로 칠성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 도가 쪽 사서에 네. 도가 쪽 그 있더라고요. 이제 같은 비슷한 게. 네. 그래서 상투가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뾰족한 수라고 그러죠. 뾰족한 수.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할 때 그 별이 사실은 북두 칠성을 말하는 거고 뾰족한 별 볼 일 수가 없다 할 때 그 네. 별을 못 보면 칠성을 못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뾰족한 수라고 할 때 네.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죠. 뾰족한 수가 바로 이게 상투다. 이런 말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번, 뒤로 4번 돌려 상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7번이네. 네, 그래서 앞으로 4번, 뒤로 3번이라고. 그런가요? 들었는데. 반대인 거 제가 지금 저는 세세한 거 제가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투 문화가 사실 이제 옥고라고 있잖아요. 그 홍산 문화에. 네. 그러니까 옥고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데 쓰는 거거든요. 상투꼬지.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것이 그 문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제 알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옥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네. 통신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신체 다른 말도 있었죠? 예, 그 안테나. 네, 그런데 이게 신하고 통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와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고분 옆에 한의와. 고분 옆에 이렇게 그 세우는 항아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토기로 된. 예, 그거를 한의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통신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옥고가. 이 한의화가 많이 있으면 아마 수신 감도가 좋은가 봐요. 어. 북두칠성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그렇군요. 이게 제대로 받는 라디오 수신 라디오를 할 때 이렇게 채널 맞추잖아요. 근데 안테나를 좀 그 방향으로 옛날 같으면 우리 스카이라이프 보면은 이거 방향에 따라서 TV가 지직거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과학에서 밝혀낸 게 우리나라 이 지구로 고에너지가 지금 네. 들어오는데 그 고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칠성 쪽이다라는 극한 에너지, 극한 그죠? 에너지. 극한 에너지. 이제 그게 이제 밝혀졌고 이제 그걸 받는 이제 어떤 그 상징으로서 상투 이제 칠성교를 받는 거죠. 네.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칠성이 이제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통하는 통신체로서의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네. 남자들이 원래 상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이 지금 상투를 해요. 그렇죠. 당고머리. 네. 이거. 당고머리 그 똥머리라고. 똥머리라고 많이 똥머리, 부르는 네, 참 똥머리라고 격하드 그래요, 그것도 똥머리. 네. 동이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통머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통머리요? 통하는 통하는 머리 아. 하늘하고 통하는 그거를 이제 똥머리라고 이제 여러분 똥머리 하지 맙시다. 통머리라고 합시다. 응? 모든 게 지금 소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 소통. 네. 천지와 소통하는.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나요? 이거 너무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아, 예. 그 안테나가 상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네. 상투는 이제 그거를 매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투를 이렇게 튼다고 그러죠. 상투를 네, 틀잖아요. 튼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변발, 사실 변발 댕기 머리죠. 따은 네. 머리. 근데 따은 머리를 하다가 그거를 틀어 올리잖아요. 상투를. 네. 근데 그때 언제냐면 성인식. 그래죠. 관례. 네. 관례를 하는데 이때 초래를 합니다. 초래. 근데 초래라고 하는 건 초는 이제 초제라고 하는 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 도교에서 말하는 초제라는 게 초제. 제사. 네. 예, 그리고 이 초례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네. 결혼식 할 때. 네. 아니 그 초례청이에요. 초례청. 네. 그 초례청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혼식 하는 네. 그걸 갖다가 초례청이라 해서 초례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은 초례라고 하는 거는 도교에서 행하던 네. 초제를 말해요. 초제. 음. 초제라고 하는 거는 이 태일성, 북두칠성,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노인성, 그러니까 우리가 남두육성 이런 열수의 이렇게 천재로 천재.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칠성님, 네. 북두칠성 칠성님께 제사를 올리고 삼태성에 제사를 올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천재, 유교의 천재가 바로 독일에서 말하는 초례를 한 거예요. 그럼 초례를 국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교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걸 고려 때도 하고 조선 때도 했는데 이 조선 시대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천재라고 하는 거는 천자만이 올릴 수 있고 제후는 산천에만 지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제후나라에서 어떻게 천재를 지느냐 그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살인파가 등장했던 이제 그 중종 때 이제 조광조가 그렇게 되면서 소격서 폐지를 하게 합니다. 예. 그렇게 연계이 돼요. 그러니까 성수청하고 소격서를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격서 어디 있었냐면은 그 지금 서울에 가면은 그 종로 네네. 경복궁 뒤에 보면은 삼청동 있어요. 삼청동. 네. 그러니까 삼청 공원이 있는데 삼청동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삼청사가 있던 거거든요. 아. 도교에서 그 모시던 옥청, 상청, 태청을 모시는 네. 그 사가 있어 거기 성수청도 있었고 다 있던 데인데 그 옆으로 소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혁파를 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천재, 그러니까 한 상제님께 드리는 천재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 건데 네. 그것이 이제 민간에서는 남아요. 민간에서 어떻게 남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신명, 네. 칠성님과 천지신명께 아. 빌면서 정화수를 올리잖아요. 네. 그 정화수를 올리는 것이 바로 초래예요, 초래. 예, 그 전부 다 천재를 올리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예, 자기는 뭐 이렇게 칠성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격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칠성 하느님께 그 전부 다 그 정화수, 천 깨끗한 그 정화를 수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양재초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도를 올리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를 올릴 때 항상 청수를 모시고 올렸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바로 초래라는 의식이고 네. 그것이 정화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천재를 올리는 거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죠. 성리학자들이 국가적인 건 없앴는데 일반에서 하던 걸 남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투를 틀고 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네. 그때 초제를 지낸다는 거죠. 천재를 올리고 결혼도 하고 성의식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름이 게. 그렇게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상투를 우리가 틀 때 바로 초제, 네. 북두칠성하고 이 네. 성신들하고 이거 신계 그 신들하고 소통하는 네. 이 상투를 틀면서 바로 그 초제를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관혼 상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럼 여자는 그렇죠. 여자들도 머리를 올리잖아요. 지금은 남자 시대 여자 시대에서 여자가 상투를 트는데 그럼 옛날에는 안 틀었느냐? 틀었죠. 틀었죠. 그게 네. 뭐겠어요? 비녀 꽂은 그렇죠. 그 머리 네. 그죠. 네. 여자 성인식은 계래라는 계래인데 머리 그때 올린다고 여자는 표현하죠. 비녀를 꽂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세로로 세우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가로를 놓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토를 튼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 북두칠성의 초제를 지내면서 네네. 했다. 그러니까 천재를 지낸 이야. 하나님께 그 인증을 받는 거죠. 인증받으면서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상투. 청소 무실 때 기도할 때 맨날 상투 틀고 해야 되겠어. 머리 긴데 통머리를 하고. 통머리를 하고. 아, 좋네요. 네, 재밌네요. 이게 상투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상투라는 마지막 암호 코드를 모르면 우주 실력을 불러낼 수 없다. 네. 절대적이네. 예, 우주적인 규모의 한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제 아까 그게 이제 그 도교의 운급 7첨이라는 책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 되냐면 천원상두, 중유 7동, 상청자청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천원상두라고 나오고 그거 또 하는 거에 보면 탐낭, 배천위, 천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낭성이 뭐냐면은 그 네. 북두칠성의 맨 앞에 네. 있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을 가리키는 네네네. 이제 그걸 탐강성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은 이제 검은성이라고 그러는데 요 두 개를 가리켜 지극성이래 지극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맨 앞에 있는 걸 탐난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천원이고 이게 천원상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빈다고 그러죠. 지극정성으로 네. 이제 아주 그때 지극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요. 그래서 뭐냐면은 청수 그릇에다가 네. 지극성 그 두 개의 별이 비치게 해가지고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네. 것도 지극정성이라고 어디서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합니다. 저 들었어요. 북두칠성을 그 청소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놓고 청소를 모셨대요.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모셨나 봐요. 별교는 예, 밖에서. 그러니까 매일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 세상의 사님도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여자 세상에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개벽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청소를 모신 게 천재를 올린 거예요. 항상 천재를 그렇죠. 이제 그것이 뭐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상투는 이제 상두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이 두자가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고 네.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서 있는데 이게 이제 천손사상이고 그리고 이게 상투를 이제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딱 세워서 네. 하는 거 뭐 사람이 어차피 이게 보통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그 짐승과 다른 점은 직립보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위에 진짜 하늘을 머리 위에 딱 향해서 칠성을 향한 오. 자기가 온 곳을 향한 그래서 수신기 안테나 하늘로부터 온 세우고. 기운을 받는 수신기를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모시고 네. 그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를 이제 솥대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상투가 사람의 몸에 세운 솥대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거의 절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성구 한 번만 읽어주시죠. 친히 내성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상 상투가 다 잘려도 내 상투만은 남으리라. 내 상투는 천지 일월이 비치는 상투니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천지 일월이 비치는 거예요. 천지 일월이 이렇게 상투에 응해서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상투가 잘려 있어 기운이 안 내려오나? 그런 거 있겠죠. 대머리를 어떻게? 그럼 머리로 받겠다 그냥. 죄송합니다. 예. 탈모인들께 죄송합니다. 머리는 옛날 건상투라고 그럴 거예요. 건상투라 해서 가짜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긴 하는구나. 이렇게 좀 해고 그랬죠.
인공 상투도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예, 그럼 쓰면 기운이 잘 내려오는. 예. 자, 한번 이 상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신이 인간에게 오히려 묻는 이런 장면도, 그래서 우리가 천상 선녀들이 네. 태울줄을 늦게 받았고 너희들이 이제 먼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꽃밭에 물을 주면서 태울줄 있는 소리가 으근으근하다. 이런 말씀도 이제 인간이 먼저 받았다는 거, 태울줄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코드인 것 같고요. 상투 문화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게 존마개가 돼서 이걸 드래곤볼 작가가 차용을 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놀랐지 않습니까? 자, 다음 코드, 이거는 약간 넘어갈 수 있는 코드였지만 저는 아까워서 네. 여기서 이렇게 상투라는 걸 할 때요, 인간의 언어로 하면 안 되고 신의 언어를 하거든요. 네. 신의 언어로 이렇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약간 웃기긴 말처럼 돼 있는데 이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무슨 언어로 했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건 유추예요. 그냥 이렇게 네네네. 추측인데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네. 제 주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듣고. 네. 그래서 일단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일본에는 네. 뭐가 있냐? 일본에는 지금 그 히라카나, 카타카나, 카타카나가 일본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신의 언어로 섬기는 글자가 있다. 그래서 이 신룡을 불러내서 소원을 이루어줄 때 신의 언어를 써야만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신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래. 그 신대 문자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래서 실제 글자 자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진짜 글자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가무 나가라. 예. 이렇게 이쪽부터 쭉 읽어서 오른쪽부터. 예. 가무 나가라. 예. 이게 어떤 말인가요? 신의 언어 중에 이렇게 한 글이 단어예요? 일본 곳곳에 남아 있어요. 곳곳에 남아 있는데 쓰여져 있구나. 물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근세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래된 것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글과 이게 한국 사람이 읽어요 이거를. 아니 이거 그 사람들이 읽는 발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읽는 발음하고 똑같아요. 한국인이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읽나요? 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 앞에서 이게 향을 꽂고 네.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이 사당을 만들어서 받들고 있다. 그러니까 신의 길 또는 신 자체로 섬기고 있다. 이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 가무나가라가 신의 길이라는 말이래요. 예. 그리고 그 글자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제 일본이 섬기는 이제 신의 문자 한글이라는 표현에서도 이제 방송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사 다큐에서도 나왔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이게 대놓고 아마도 한글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신의 문자를. 왜냐하면 저 거의 뭐 그 오사카 지역만 해도 한 80%가 여기서 건너간 도레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본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국에서 건너간 이주의 역사다. 네. 이민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환단고기에는 문자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 환웅천왕이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을 창제하게 하셨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게 아마 한 7,000년 전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한 5,000년 전 이상일 거예요, 최소한. 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래된 문자로 알려진 BC 3000년경의 쐐기 문자 수메르. 네. 예, 지금 많이 해독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상형 문자 이집트보다도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다. 그 뒤로도 또 있어요. 이제 고조선의 3세 가륵단군이 네. 이 문자를 수정 보완해서 가림토를 만들었다. 예, 물론 이제 누구죠? 그 삼당 을보르게게 명했나? 아마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림토 문자가 이것도 한글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 세종 때 만든 한글과 아주 흡사한데, 네. 이 가림토가 일본으로 전해서 아이루 문자를 낳았다고 환단곡이 이제 각주에는 돼 있어요. 네. 네. 실제 가타카나 히라가나 보면 네. 키역도 있고 막 비슷해요. 그 한글 카타카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왕인 박사인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갈 때 한 분 더 있는데 이렇게 가서 그런 걸 재정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생각되는데, 아이루 문자는 일본 신사의 고대 비석에서 자주 발견되는 신대 문자의 일종이다. 그래서 송호수 교수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 예전에 이제 활동하시던 교수님은 네. 가림토와 아이루 문자와의 이제 유사성을 들어서 가림토가 일본어로 전해졌을 것이고 그 신대 문자가 그래서 이제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세종 대왕께서
한글을 뭐 독자적으로 혼자 완전히 창제를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환단고기 기록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정인지의 그 서문 홍민정을 해례본 서문을 보면 자방 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모방해서 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가림토 그리고 원형을 기록한 그 단군색이 또 실제는 그 기록하신 누구죠? 행촌 이암 선생의 손자분이 이 세종대왕의 그 어렸을 때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군세기에 가림토가 기록돼 있었고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글자 그 책 옛날에 그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을 스승으로서 세종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글자에 그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종이 이것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재외동포 신문의 그 발행인인 이영모 씨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반재원 박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문을 얘기를 할 때 많이 갖다가 얘기하는 게 이제 산스크리터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뭐 무슨 글자가 주문의 원형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발음상.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영모 씨 주장에 의하면 반재원 씨 주장에 의하면 가림토다. 왜 가림토냐? 이제 가림토의 다른 말이 산수 가림다. 산수 가림토라고도 불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뭐 참고로 전하는 거고 앞으로 더 밝혀야 될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주문에서 뭐 여러 가지를 온만이 반면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우리랑 동떨어진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림토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한번 드래곤볼 코드 이 신의 문자가 아까워서 신의 언어가 아까워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이렇게 막 가는데 합리적인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큐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일본이 섬기는 신의 문자 한글편. 이건 뭐 유튜브도 많이 떠 있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